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 창식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고요.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년간 이어지다 보니 몸도 마음도 좀 지쳐 있었죠. 그러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보자 결심했죠. 강제로라도 아침에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 수영장 오전반 강습을 등록했습니다. 게다가 3개월 전 2년 넘게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라 마음도 좀 허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영장 강습은 제게 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수영장 오전반은 예상대로 대부분 아주머니분들이셨어요.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처음엔 좀 낯설었죠. 그 와중에도 제 눈에 띄는 두 분이 계셨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보다는 훨씬 젊어 보였고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다른 분들이었죠. 알고 보니 37살 동갑내기 친구 사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미씨, 누나들이었죠. 한 분은 현숙 누나라고 했는데 키가 크고 몸매가 시원시원했어요.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듯 탄탄한 느낌이랄까요. 성격도 호탕하고 시원시원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돌싱이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시더군요. 다른 한 분은 혜영 누나였는데 현숙 누나와는 좀 대비되는 매력이 있었어요. 아담한 체구에 살짝 통통하면서 웃을 때 눈꼬리가 휘어지는 게 귀염상이었죠. 애 엄마라고만 말씀하시고 남편이나 현재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유부녀인지 돌싱인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몰라요. 하지만 조용하면서도 다정한 성격으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수영 강습을 시작하고 처음 한두 달은 그저 같은 반 수강생일 뿐이었죠. 레인에서 마주치거나 강사님이 시범을 보이거나 할 때 옆자리가 비면 자연스럽게 같이 서서 보기도 하고 서로 서툰 자세를 보며 작게 웃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강습이 끝나면 각자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수영 강습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누나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 강습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현숙 누나와 혜영 누나는 꼭 강습 시간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아서 자유 수영을 하거나 개인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강습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고 싶었고 운동량을 더 늘리고 싶어서 남는 편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같은 레인을 쓰거나 옆 레인에서 같이 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레인 끝에 서서 서로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힘들면 등을 밀어주며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혜영 누나는 제가 자유형 팔 자세가 어색하다고 조용히 알려주기도 했고 현숙 누나는 저병 발차기를 좀 더 힘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해주기도 했죠. 서로의 수영 자세를 봐주기도 하고 창식 씨, 팔 좀 더 쭉 뻗으세요. 라거나 누나, 발차기가 좀 약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놓고 편안하게 누나, 창식 씨 하고 부르게 되었어요. 특히 현숙 누나는 성격이 엄청 활달하고 스스럼이 없었어요. 수영하다 잠시 쉬면서 레인 끝에 앉아 있으면 웃으면서 제 팔뚝을 툭툭 치며 창식아, 너 팔뚝 좀 봐. 수영하더니 살 좀 빠진 것 같다. 몸 좋아지네? 하고 말했어요. 그럼 저는 괜히 힘을 주며 에이, 누나도요. 갈수록 물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엄청 빠르시던데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죠. 혜영 누나는 옆에서 아담한 체구로 까르르 웃으며 맞아, 창식아. 처음보다 엄청 늘었어. 계속 꾸준히 나와. 수영장 밖에서 만나도 갑자기 뒤에서 제 등에 툭 올라타면서 야, 창식아, 누나 좀 업어줘라
하고 외치기도 했네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갔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웃으면서 업어주기도 했고요. 그런 스스럼 없는 모습들이 어색함을 싹 가시게 하고 더 친근하게 만들었네요. 수영 강습이 끝나고 자판기에서 음료를 함께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 수영은 어땠는지, 주말에 뭐 하는지, 일은 잘 되는지 등등. 제가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더니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혼자 일해서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슬쩍 이야기했을 때도 현숙 누나가 아이고 젊은 나이에 외롭겠네. 누나들이랑 놀면 되겠네 하고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고 혜영 누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해 주셨죠. 그런 사소한 관심과 따뜻함이 3개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외로움에 지쳐있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요. 수영장 가는 게 운동 목적 외에 누나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즐거움도 더해져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수영장에서만 만나는 사이를 넘어 강습이 없는 날에도 연락을 하거나 수영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떠는 일이 잦아졌어요. 두 분 다 유쾌하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많은 분들이라 듣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누나들은 저를 참 착하고 순수하다고 좋게 봐주셨어요. 어린 동생 대하듯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가끔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 친하게 지냈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금요일 오전 강습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현숙 누나와 혜영 누나가 수영장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창식아, 마침 잘 됐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떴죠. 혜영 누나가 옆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1박 2일로 강원도 바닷가 근처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시간 되면 너도 함께 갈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 나랑 같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죠. 당연히요. 평소에도 농담을 잘하시는 누나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네? 저요? 갑자기요? 하고 되묻자 현숙 누나가 시익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왜? 바빠. 주말에 딱히 뭐 없잖아. 심심할 텐데 같이 가자니까. 우리 둘이 가는 것보다 너까지 셋이 가면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혜영, 누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창식아. 우리가 아는 분이 바닷가에 예쁜 펜션을 하시는데 마침 내일 비어있대. 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바람도 쐬고 편하게 쉬다 오려고 했지. 내가 맨날 집에서만 일하느라 답답할 텐데 같이 가서 머리 식히면 좋잖아. 그리고 내가 운전도 하니까. 아, 이건 농담이고 그냥 너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 정말 저 가도 괜찮아요? 갑자기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현숙 누나는 제 손을 잡고 끌면서 아이, 무슨 패야? 괜찮다니까. 우리가 심심한데 잘 됐다 싶지. 셋이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고 펜션도 완전 프라이빗하고 좋아. 걱정 말고 그냥 오는 거야. 토요일 오전에 내 집 앞으로 갈게. 몇 시쯤 괜찮아? 하고 거의 반강제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혼자 보내는 주말보다는 훨씬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말씀해 주시면 시간 맞춰서 나갈게요. 혜영 누나는 환하게 웃으며 오케이. 그럼 내일 봐 맛있는 거.
기대해.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말해.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두 명의 누나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이라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여자친구와 헤어진 외로움에 지쳐있던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한 이벤트였습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생길까 긴장되기도 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누나들이 차를 몰고 집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짐은 정말 간단하게 챙겼습니다. 누나들은 정말 장을 푸짐하게 봐왔더군요. 차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누나들은 번갈아 가며 저에게 말을 걸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색함 없이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정말 오래 알고 지낸 누나들과 여행 가는 기분이었죠. 2시간쯤 달려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 근처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시골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단독 펜션이었는데 주변에 다른 집들도 드물고 정말 조용하고 경치가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멀리 보이는데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우연히 수영장에서 만난 누나들 덕분에 이런 멋진 곳에도 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 누나들은 저에게 창식아, 너는 가서 편하게 쉬고 있어. 우리가 음식 준비할게. 하고 주방과 나당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누웠다가 나가보니 누나들은 깔깔 웃으면서 식사 준비를 거의 마쳐 놓았더군요.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더군요. 상위에는 각종 쌈, 채소와 밑반찬, 그리고 차가운 맥주와 소주까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마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30살 남자와 37살 누나들, 두 명의 조합이 어딘가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누나들은 저에게 고기를 계속 싸서 입에 넣어주고 술잔이 비기가 무섭게 채워주었어요. 숯불에 구운 삼겹살과 목살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시원한 소주는 술술 넘어갔죠. 어느 정도 배가 차고 술기운이 오르자 현숙 누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 심심하다. 우리 게임이나 할까? 하고 제안했어요. 혜영 누나도 좋다고 동의했고 잠시 후 현숙 누나가 숙소 안에서 종이와 펜을 들고 나왔습니다. 짜잔, 왕게임이다. 왕게임은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좀 어색했지만 누나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소주병을 돌려 왕을 정하고 왕이 지목한 번호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1번, 2번 손잡고 벌주 마셔. 나 2번, 3번 서로에게 칭찬 한마디씩 하기 같은 가벼운 명령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술이 더 들어가고 분위기가 점점 더 편안해지면서 명령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죠. 왕의 명령이다. 2명 포옹하기. 현숙 누나가 왕이 되어 저와 혜영 누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어색하게 서로를 안았죠.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음에는 왕의 명령이다. 2 사람 이마에 뽀뽀하기. 게임은 계속되었고 명령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요. 왕의 명령이다. 2 사람 서로 볼 꼬집어주기. 귀에 간지럽게 속삭이기. 허리 감싸 안고 10초 있기. 스킨십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수록 분위기는 야릇해졌고 제 몸에는 묘한 긴장감과 흥분이 감돌기 시작했네요. 사실 여자친구와 3개월 전 헤어지고 나서 저는 여자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수영 가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죠. 그러니 솔직히 여자의 온기가, 여자의 살결이 그리운 시기였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누나들의 몸이 닿을 때마다 이성적인 감정을 넘어선 묘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었습니다. 술병도 여러 개 비워졌고 왕게임은 마지막 명령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피로와 함께 술기운이 몰려왔어요. 누나들도 이제 그만 쉬자고 했죠. 펜션은 방이 2개였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제가 작은 방을 쓰고 누나들 2분이 큰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누나들에게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우니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고 머릿속은 낮부터 있었던 일들, 특히 방금까지 했던 왕게임에서의 스킨십 장면들로 가득 차고 외로웠던 지난 3개월의 시간, 그리고 눈앞에 있는 2 누나들, 복잡한 생각들 속에 잠이 들락말락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락말락하던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누구지? 하고 몸을 일으켰죠. 문이 천천히 열리고 어둠 속에서 아담한 혜영, 누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시가 아직 안 자? 혜영, 누나였어요. 네, 누나. 누나는요? 나도 잠이 안 와서. 그러면서 혜영 누나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제 침대 옆에 앉았고요. 어둠 속에서도 누나의 숨소리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재밌었어? 네. 누나 덕분에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리고는 가까이 다가왔죠. 눈앞에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이번에는 조금 더 힘찬 노크 소리였습니다. 바로 현숙 누나였어요. 창시가 자? 아뇨, 아직이요. 그럼 나랑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현숙 누나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그날 밤, 그 펜션의 작은 방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혜영 누나와 조심스러운 교감이 있었고, 이어 현숙 누나까지. 2 사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생각지도 못한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 분의 누나들과 함께.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묘한 피로감과 함께 전에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어젯밤의 일에 대해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기류가 흘렀고 작은 터치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누나들은 저에게 더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간간히 보이는 장난스러운 눈빛 속에는 어젯밤의 일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어색함과 친근함이 오묘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어젯밤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듯 행동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깊은 유대감이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현숙 누나가 제게 슬쩍 말했습니다. 창시가 주말에 심심하면 또 연락해.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그때는 어렴풋이 짐작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누나들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수영장에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종종 그 펜션이나 다른 사적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맞나 싶어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누나들은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더 친근하고 다정하게 저를 대했어요. 그들은 제가 외로웠던 시간들을 채워주려 노력했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누나들 둘이서 서로를 배려하며 순번을 정해놓고 저와의 시간을 즐기셨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짜릿했고 외로웠던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끌어들이신 건 아니었을까요? 여자친구와 헤어져 외로워 보이고 집에서만 일해 사회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젊은 남자 프리랜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아주 가끔 들기도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중요할까 싶습니다. 이미 저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저 역시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웃긴 건 저도 어느 정도 이런 관계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미 이 관계를 완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텅 비었던 마음은 두 분의 누나들로 인해 채워졌고 예상치 못한 이 특별한 관계가 주는 자극에 중독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나들이 얼마나 능숙하고 적극적인지 전에 만났던 제 또래 여자친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과 강렬한 애정 표현에 매료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는 두 사람과 연애 중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을, 아니 세상에 셋도 없을지도 모를 기묘하고 특별한 연애를 하고 있죠.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수영장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솔직히 한창 나이인 제가 37살의 두 분의 누님들을 감당하기란 체력적인 버거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말마다 두 분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월요일에는 진이 다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할 지경이죠.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피로를 잊게 만들 정도로 두 분이 저를 대하는 진심은 깊고 따뜻합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애정과 관심은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외로웠던 제 마음에 봄볕이 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저도 두 분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네요.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저 역시 행복을 느끼고 있으며 두 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 특별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관계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외로웠던 제 삶에 두 분의 누나들이 들어와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우연히 마주치는 인연을 항상 소중히 챙기시기 바래요. 그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평범한 수영장 오전반에서 만난 인연이 저에게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큰 행운으로 다가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여러분에게도 행운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